세월호 당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때 저 나이는 20살이었고 제가 5살이었어요. 저하고 저 이제 와이프 결혼하고 그 발리로 신혼여행 간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내에 있었는데 그때 한 저녁쯤에 헬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발리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뭔 일 없냐, 뭔 일 큰일 생긴 거 아니야, 더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그날 하루 일정은 아마 못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과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막 우리가 예정되었던 수학여행도 취소되고 그때는 엄청 심각한 일인지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2014년 4월 16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그로부터 10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김없이 찾아온 4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민주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광주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회 그리고 생명 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해부터 매년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돈 그리고 활동가들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상주 모임과 청소년 촛불 모임이 함께 분향소를 마련하고 기억문화제를 열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무겁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되곤 해요. 저희가 진행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는 세월호의 추모의 마음을 작게 담고 청소년들이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런 문화, 안전에 대한 목소리, 약속들을 보여주는 그런 밝은 의미의 행사로 좀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억무드 등 안전지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겪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기억을 이어갈 새로운 주체인 청소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기획한 건데요. 세월호 하면 노란 리본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말목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이 키링을 함께 닮으로써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키링을 만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참사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열렸을 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리본을 그리고 책갈피를 만들며 세월호를 배우고 있죠.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었을 그 시절보다는 뭔가 이제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6살 딸도 이제 앞으로 이런 행사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멋진 청소년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민주광장을 찾았습니다.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얼굴 한 번 더 보면서 그냥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단 세월호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다시 한번 더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기억하게 되면 경각심야로 가게 되니까 기억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겐 세월호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다시는 있어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지나간 시간만큼 희미해진 기억. 그날의 눈물은 어디로 흘러갔고 사람들의 외침은 어디에 닿았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다 인근의 팽목항. 잊지도 않고 매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깃대를 바로 세우고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는데요. 깃발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바람에 한 3개월 정도면 다 낡아지고 해지기 때문에 이제 3, 4월에 한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낡아지는 모습은 보기 안 좋잖아요. 뭐랄까 세월호가 또 잊혀진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팽목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선명한 깃발과 현수막의 그런 문구들도 좀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열입니다. 사실은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부모된 마음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일단 부모님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자 상주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모인 시민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18년도부터 이제 기업 공간을 계속 요구해 왔었거든요. 사실은 여기 기업관 자리가 우리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무트로 나왔었고 이 선착장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진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 사고로 30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보며 할 수 있는 건 살아 돌아오라는 하염없는 기도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집으로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노지에 지금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조속히 그런 기업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계속 저희가 진도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팽목항 대신 진도항이라는 이름을 쓰고 항구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워 여객 터미널이 세워졌죠. 진도에서 제주로 가는 쾌속선이 취향됐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공간을 알지 못합니다. 낡은 컨테이너만이 간신히 그날의 기억을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가 없어지고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세월호를 기억하겠습니까?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 현장이랑 사실조차도 아마 잊혀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그런 공간의 그런 중요성도 그렇고 정말 없어지면 안 될 장소죠, 여기가. 안전체험관이 물론 만들어지고 뭐 그 안에서 뭐 배 모형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체험도 하고 뭐 생존 수영도 뭐 배우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공간이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공간을 한 번씩 찾아가면 다시 또 기억이 되살려지고 또 기억이 남고 또 잊혀질 만하면 다시 한번 찾아오면 또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억 공간이 물론 안산이나 목포도 이제 생기지만 팽목은 정말 이렇게 참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뒤로 기억 공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장소의 보존은 물론 예산까지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 서로 그 4.16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
거기서 다 하겠다, 뭐 진도군에서 해주겠다 그런 게 확정된 건 없어요. 긴 침묵과 외면 속에서도 꺼져가는 기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팽목항을 찾았는데요. 사는 지역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붓을 잡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대. 아예 하나를 사준다. 오늘 10주기 맞아서 팽목바람길에서 낡아진 컨테이너를 추모객들한테 좀 깨끗한 모습 보이려고 새로 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주기가 다 돼서 이제 컨테이너는 점점 낡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 칠하면서 다음에 10년 혹은 또 20년이 돼도 그래야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칠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래진 기억을 덧대고 다시 칠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도 12구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계속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그 기억하는 마음을 꾸준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단장도 하고 지금 이제 제주 여객선도 이제 계속 다니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은연중에라도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 표지석이라도 다만 작게라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10년의 세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이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마음 좀 밑바닥에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좀 밖으로 나오게 이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10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다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있지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세월호의 약속 그리고 기억의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속에 사라지지 않게